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님 모셨고요.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또 염인사님 오신 거 보니까 또 2달 지났구나. 2달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요 진짜. 그거를 딱 정리해 주시려. 음. 네, 제가 MC가 이거 아닌데요. 예. 네. 아유 그러다가 우리 제리 형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오셨네. 금요일인데도. 항상 금요일은 넥타이를 풀고 오셨었나요? 그동안에 예, 편안하게 오셨다가 너무 답답해 죽겠고요. 그래도 또 이 부탁을 또 이렇게 아유, 기억하셨네. 우리 소장님께서 그 안 메고 오면 이러시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네. 어떻게 염인사님 지금 회사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바로 일 마치고 지금 일 불이 마치고. 나게. 근데 오늘 또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좀 연착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늦을 뻔했어요. 저는. 지하철이 막혀요. 네. 너무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 거예요. 되게 사람 많더라고요. 붐비고.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죠? 2월 14일. 2월 14일이죠. 아직 멀었는데. 그날 무슨 뭐 중요한 지표가 뭔가 하나 나오는데. 그 14일. 소비자 물가지. 역시 경제통. 이야. 저희 같은 로맨티스트들은 그런 걸 챙기고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뭡니까? 강세론자는 강세론자대로 또 약세론자는 약세론자대로 할 말이 있고 또 제시할 만한 근거가 네. 있고 해서 막 뷰도 부딪히고 거래도 막 부딪히고 FOMC 당일날만 하더라도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거 아니에요. 뭔가 FOMC 때문에 잠시 그동안 좋았던 네. 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을 거라 쪽으로 대비했던 포지션들이 맞아요. 호다닥 감기면서 그런 장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좀 FMC 때 좀 연준 의장 속성상 좀 누르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긴 했거든요. 예. 좀 많이 오르고. 근데 시장은 어쨌든 연준 의장의 그 사실 매파적 발언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그냥 디스인플레이션 그거 하나 딱 잡아서 이거 이제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좀 베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미국 그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4% 거의 근처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이제 오니까 이제 4번 정도 인하할 거에 베팅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만 그 2년물 국채 금리만 봤을 때는 올해 한 번, 내년 3번 정도. 요게 지금 시장의 예상인 올해 것 한 같아요. 번, 내년 3번. 내년 3번이라고 네, 말씀. 3번 금리 인하. 내년엔 3번 네. 금리나. 지금 시장이 지금 금리가 움직이는 이 수치를 보면 그 그렇게. 2년물이라는 얘기가 네, 2년물이 지금 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4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5 갔다가 그죠. 5까지 다시 또 네. 그런 얘기인데. 네, 근데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미국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만 봤을 때는. 4까지 떨어졌으니까 사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블랙스완보다는 파랑새라고 뽑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제목을 썼냐면 우리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네. 작년에 그랬잖아요. 사실 블랙스완밖에 없었잖아요. 뭐 계속 안 좋은 거 그냥 끝도 없는 악재 연속인데 작년 말부터인가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좀 그래도 좀 뭔가 계속 호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분위기가 좀 이제 올해 좀 개인적으로 좀 바람인데 파랑새가 좀 약간의 또 약간 행운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좋은 뉴스. 요거 이제 파랑새라고 좀 해석들을 하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희망을 담아서 한번 제목을 그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네. 한번 우리 염이사님 준비한 자료 들으면서 네. 우리는 질문을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파랑새 이런 거. 블루버드. 수장님께는 뭐 어떤 이게 행운의 마스코트십니까? 제리. 반응이 왜 그러세요? 반응이 왜 그러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네이클로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요게 요런 자료가 좋은 지가 한 작년 여름부터 갖고 왔는데 네네. 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점점 부담이 생겨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거의 한 일주일 걸렸어요, 진짜. 그렇구나. 수정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못 오겠더라고요. 염성환 차장 시절에는 진짜 입만 가지고 다니셨잖아. 거의 뭐 자료보다는 그랬죠. 자료보다는 네. 그냥 이 술술술술 나오는 그걸로. 근데요? 궁금합니다. 네, 보여주죠. 아무튼 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이제 사실 작년만 해도 뭐 아시겠지만 블랙스완이 되게 많았죠. 꼭 블랙스완이보다 뭐 회색 코뿔소일 수도 있는데
뭐 계속 그 뭐 자이언트 스텝도 있었고 정말 너무나 킹달러였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많이 좀 바뀐 게 사실 이게 유럽의 고온 현상도 스페인 날씨가 덥잖아요. 그쵸. 그것도 사실 파랑새라고 봐야죠. 네. 유럽이 사실 망할 뻔했는데 지금 영국은 사상 최고가에 거의 왔더라고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네, 거의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유럽이 더웠던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도 그것도 사실 이제 조그만 불씨 때문이죠. 그때 이제 그 어디죠? 그 신장 쪽인 거야? 칭화대? 아니 그 네. 신장 쪽에 네. 거기 이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못 들어가서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게 시위가 그게 이제 엄청났었죠. 백지시로 퍼져가지고 네, 네.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빨리 제로 코로나가 끝나버린 거죠, 사실.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좀 파랑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1월달 증시가 강했고 그 밑에 적어드렸지만 달러 급락, 외국인이 이제 들어왔죠. 달러가 좀 1200 한 2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저 위에는 뭐냐면 올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전쟁 끝났으면 좋겠고 삼성이 좀 제발 3나노 대형 고객사 좀 확보해서 그럼 뭐 주가 또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희망이에요. 저거 되면 빨강새 되는 겁니까? 아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좀 제발 올해는 좀 저런 뉴스가 네. 좀 하반기에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은 결국 외국인이 사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뭐 네, 단순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왜 살까? 가장 이제 핵심은 달러가 빠졌기 때문이고 저 옆에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그 엄청 팔았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정말 지난 3년 동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매도만 했는데 올해 이제 작년 여름부터 좀 사더라고요.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네. 10조 샀고 올해 지금 1월에만 7조. 그렇죠. 그래서 작년 이제 7월부터 17조 샀고 2월 들어와서 좀 샀는데 지금 계속 사는 이유는 어쨌든 달러가 아직까진 계속 약하고 뭐 적어드렸지만 긴축 사이클 끝나가고 유럽 좋아지고 중국 위드 코로나하고 엔화도 좀 강세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 PF 리스크도 어느새 지금 얘기도 이제 안 나오죠. 그때 한참 이제 레고랜드 나왔는데 거기다가 IT 사이클이 이제 2분기는 바닥 아니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도 좀 중국이 돈프니까 이게 좀 올라가고 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한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여지가 좀 생기거든요. 자유롭게 좀 매매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제 미국의 뭐 스미스란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은 이제 김민수 대표를 그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돼요. 대리인으로? 대리인을 한 다음에 금감원에 신고해서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매매를 해야 돼요. 아, 누군가 국내에 또 대리인이 세워야 네. 돼. 세워야 있어야 돼요. 됩니다. 되게 좀 복잡해요. 윌 스미스 고객님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금감원 측에서 이제 없애겠다. 그런 거 이제 아예 없애고 배당 제도도 이제 개편한다고 그러죠. 내년이면 이제 배당락이 없어지겠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배당을 보고 그 다음에 주주 명부를 확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연말에 주주 명부 확정한 다음에 배당 그렇죠. 얼마 받을지 예, 모르고 모르는 네, 상태에서 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3월 배당락이 말에 없어요. 그게 주주가 확정이 되고 4월 초에 공시하고 4월 말에 배당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내가 이제 네. 보고 그렇죠.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또 약간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았고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SM 주가만 봐도 행동주의 펀드가 정말 요새 대세잖아요. 주주 환원을 이제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현대차도 자사주소가, 그렇죠. 현대백화점도 자사주소가. 요게 이제 요새 유행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두 가지는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년과 정반대로 작년엔 그냥 악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런 이제 좋은 뉴스들이 그냥 겹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달러가 그럼 왜 이렇게 약할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요 그래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이투자증권에 있던 자료를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갖고 왔는데 요새 유럽 경기가 좀 좋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 녹색 선이거든요. 유럽은 벌써 작년 4분기부터 좀 터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당연히 1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데 이건 이제 이 그래프는 누구나 이제 아시는 2분기부터는 이제 중국이 거의 V자로 좋아지는 거고. 근데 미국은 반대로 이제 꺾여요. 작년에 미국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미국이 좋다는 얘기죠.
유럽과 중국은 완전 망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유럽 그러니까 미국 모멘텀은 꺾이고 유럽 중국이 살아나면 당연히 달러보다는 이제 비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엔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추세적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물가 경로거든요. 이제 물가도 아마 3분기엔 좀 오를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그렇죠. 하면서 인플레를 좀 자극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상고하저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이유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물가 오른다. 다시 인플레가 고개를 들 거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하저로 보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그런 논리인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물가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면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이 지금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을 신문 보니까 15번이나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15번 얘기한지 몰랐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을 저는 15번이 나온 거예요. 그저께 네,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 그 원래 저희가 하던 얘기지 않습니까? This is Korea 이러면서 근데 진행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네, 요건 이제 뭐 이 추정하는 데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작년 6월에 미국의 그 CPI가 9.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6월에 2%대로 좀 진입한다고 보는 데가 좀 많은 게 작년 6월이 너무 높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역기저죠. 기저가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 6월에는 물가가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년비로 따지면 예, 전년비로 따지니까. 그래서 2%대 진입할 것 같고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연준의 피벗 조건이 2%거든요. 물가 2% 가는 건데 그때 솔직히 모르겠어요. 파월이 진짜 이제 2%를 보고 나서 그럼 그때 가봐야 되겠죠. 아니다. 이거 일시적이다. 계속 금리 유지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다. 이제는 좀 접고 한번 피벗을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6월달 돼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거는 계속 좀 매월 2월 14일이잖아요. 다음이. 그러니까 CPI가 진짜로 꺾이는지. 근데 CPI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꺾이면 증시는 또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꺾인다는 조건이 있어야 디스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우리가 좀 사실 파열 의장의 말보다는 요 CPI를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잠깐만 네. 임 이사님 방금 요 슬라이드 보면은 저 파월 의장 저 넥타이 잘 한번 보세요. 넥타이 왜요? 넥타이 색깔. 아, 저게 파란- 제 생각에 저 사진이 저게 아마 잿빛인가요? 파란색. 아, 잿빛 네, 네. 약간 회색 도는 잿빛인데 저게 아마 11월이나 12월 뭐 그 무렵에 FMC일 겁니다. 근데 요번에 메고 나왔던 거는 아주 그 파월 회장 자주 매는 약간 자줏빛. 지금 소장님이 매신 것 같은. 뭐 요거보다도 조금 더 이제 붉은 빛이 도는 네, 네. 그런 색깔을 하는데 저는 그거 유심히 봐왔는데 이분 이 자줏빛 요번 FMC 때 메고 왔던 거 자줏빛 메고 오는 날은 장 무조건 올라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런 색깔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사님 가져오신 네. 저 자료처럼 저런 게 언젠가 하면은 잭슨 올 때 지난 잭슨 올 8월 때. 그리고 11월처럼 터미널 레이트 좀 올라간다. 12월 FMC 때쯤 요렇게 뭔가 시장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너가 오늘 한번 주고 봐 하는 날은 꼭 저걸 메고 오더라고. 넥타이에 패티시 있으십니까? 넥타이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뭔가 인덱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좀 지금까지는 저 나름대로 그 진짜 그건 저도 전혀 생각 아니, 안 하고 그때 얘기를 있었는데. 해주시지 왜 야. 지금 와서 다 올라온 다음에 예? 아 그런 약간 또 그런 의미가 경향이 있었구나. 있더라고 저 양반. 아. 그리고 또 약간 그 자줏빛 그저께 메고 왔던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오늘 하는 말은 꼭 내 뜻이라고는 보지 마. 요런 느낌. 아. 나 지금 약간 이 분위기나 저쪽에 저 워싱턴 DC 쪽에 그 전화 받고. 의회 쪽에서 막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해서 나 오늘 좀 이럴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그날 당일날 제가 알기로 엘리자베스 워렌 또 의원이 편지 보냈다고 알아요. 이어서 금리 더 올리면 왜 되는지 알지? 캐쩍캐쩍 하면서 막 저희도 편지 보내드리죠 그러면. 뭐라고요? I love you. 아무튼 연준 의장도 그러면 생각이 좀 약간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넥타이 색감만 봐도. 넥타이 색감을 네, 봐도 확실히 좀. 막 귀찮다만 시달리기 네, 싫다.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느낌. 네, 시장이 맞는 것 같다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KB증권의 그 김효진 연구원님 쓰신 자료를 한번 이제 가져온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사실 걱정되는 게 좀 그거거든요. 이제 진짜 중국발 인플레가 오면 중국이 이제 소비가 엄청 늘 텐데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할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효준 연구원이 의견이니까 뭐 저도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료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 가지 때문에 인플레가 오기가 좀 어렵대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잖아요. 예. 미국이 리오프닝 했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게 한 9천억 달러 정도 됐을 때요. 그 금액이. 중국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3천억 달러 이상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이 소비 추세 있잖아요. 예. 추세보다 지금 7% 밑에 있대요. 지금 중국이. 그리고 중국은 그 미국이나 우리는 지금 계좌에 돈 꽂아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안 꽂아줬거든요. 기업들한테만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 소비 효과가 미국에 비하면 좀 낮기 때문에 인플레까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가 이게 그래프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저도 사실 재고가 좀 적은 줄 알았는데 이게 원자재 재고래요. 그 원자재. 중국에, 예.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대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근데 이거 재고 소진할 때까지는 인플레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쌓아놓은 것도 풀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 저도 동의하는 거죠. 병목 현상은 해소됐잖아요. 사실 공급망. 요거 요새 이제 공급망 얘기 꺼내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논거를 들어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하반기에 좀 이런 걸 걱정을 하는데 일단 좀 그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중국발 인플레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좀 근거도 있다는 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디스인플레 근데 왜 디스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1975년하고 80년도예요. 그때 두 번 디스인플레이션이 실제 있었거든요. 물가 상승이 이제 꺾인 거죠. 이렇게 빨간색 선. 이 두 번의 기간 동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다 역성장 나왔어요.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침체기에 시장 급락할 거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침체기에 시장이 올랐어요. 사실은 보면. 근데 그 이유는 물가가 꺾여 버렸기 때문에. 물가가 안 꺾였으면 당연히 또 빠졌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도 모르겠어요. 올해 뭐 역성장을 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렇죠. 올 수도 있지만 온다고 해도 증시가 과연 급락을 할까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지금 미국이 통화량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뭐 나스닥이 50% 이거는 저는 동의를 안 해요. 그때랑은 지금 환경이 다른 게 지금은 지난 몇 년간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화로 적극적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때 당시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던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 52% 이거는 좀 너무나 허황된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갔을 때 성과가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쨌거나 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어디서는 물가 하락이라고 물가 우리말로 하락은 하는 아니죠.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이고 네, 맞아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제 낮아지는 둔화되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위에 게 이제 꺾이는 저 맞아요, 동안에 여기에요. 그 아래쪽 성장률도 보면은 그때 역성장, 역성장이 나오는데도 나스닥은 오른다는 얘기네. 네, 나스닥 여기서 이렇게 두 번 다. 올랐고 여기도 한 그죠? 번. 예. 70년대나 80년대 초나.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은 나오긴 좀 힘들어요. 그동안 이제 지금 QT도 하잖아요.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세정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디스인플레이션.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에 환호한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 아닌가. 시장 참가자들이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일을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해버렸잖아요. 예.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좀 좋은 FMC로 좀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우리 흔히 뭐 사계절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실적 상세 거의 후반부에 온 것 같고 1분기가 아마 정점 같아요. 지금 실적들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네. 4분기 아마 1분기도 더 안 좋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아마 역대급 적자가 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는 항상 그렇지만 역실적 상세 후반부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주가 오르고 주가 오르는데 이익은 망가져요. 네. 그러니까 밸류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제 밸류 비싸니까 이거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럴 때 바닥이었어요. 과거에 보면 항상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주식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반대는 뭐냐면 너무 좋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먼저 꺾이거든요. 네. 근데 이익은 나중에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퍼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퍼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하지만 주가는 계속 주가는 꺾이겠죠? 빠져요 계속. 이게 2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당했죠. 예.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저 어려운 거 다 필요 없이 분봉해서 극적을 찾아내는 우리 제리 형.
그런가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디스인플레이션 필요 없고 지표 필요 없고 실적 필요 없고 역실적이 가든 진짜 실적이 가든 다 필요 없고 분봉에서 그 미세한 극점을 찾는 저 능력. 야, 넥타이 메고 왔는데요.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요게 그거예요. 그 자료인데 지금 PER이 여기 11.5배가 아니라 지금 좀 최근 업데이트하면 이제 12배가 거의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꺾여 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익은 꺾이는데 주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PER이 그냥 고퍼죠. 예, 그래서 이제 고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바닥권에서. 그리고 나서 이익이 나중에 쫓아가요.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PER에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그 우리나라 오히려 PBR이 더 잘 맞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왜냐면 한국은 이렇게 지금 하이닉스도 올해 적자가 최소 5조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보면 EPS가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PER은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저희 당사 자료인데 PBR가 이제 저희 그 센터장님 이제 못 나오시잖아요. 센터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셨던 이 자료. 네. 윤지호 센터장님.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최근에 좀 저희 회사에서 업데이트한 자료인데 네. 이제 저희 회사 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 수출 증가율이 저점을 통과할 때 지금 수출이 엄청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지금 1월 달도 지금 거의 망가졌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저점을 통과하려는 이제 조짐들이 보일 때 PBR이 0.81배에서 0.95배 정도 뭐 정확하게 뭐 그건 아니지만 이 구간에 상승 움직였대요.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거든요. 예. 이 수출 증가율이 안 좋았을 때.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는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요거 이제 메리츠 자료를 좀 가져온 거예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중국 이 IT가 살아나야 우리나라 수출이 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지금 보면 요게 그 1월달 이 맨 왼쪽에 있는 52가 뭐냐면 52주째예요. 작년. 그러니까 작년 이제 마지막 주고 요 W1이 뭐냐면 올해 1월 첫 주. 이게 2주, 3주, 4주인데 밑에 보시면 1월 첫 주는 마이너스예요. 이 성장률이 출하량이. 이게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근데 둘째 주부터 12.9, 세 번째가 18.8, 네 번째가 20.7로 지금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연속적인지는 2월은 더 봐야 돼요. 뭐 아직은 3주차 데이터니까. 예. 근데 이게 만약에 2월, 3월까지 이어지면 한국의 수출은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한국은 어쨌든 반도체 수출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게 반도체 대부분이 중국의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라서 한번 좀 가져와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그래서 코스피 저점은 2,300 아니까 만약에 2,300도 갈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이제 가더라도 2,300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코스피 PBR 저점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번 배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과거 위기 때마다. 그게 0.84배 정도 되거든요. 0.84배가 지금 2,3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위기가 오면 갈 수도 있어요. 뭐 무슨 또 악재들이 돌발 변수가 나온다면. 근데 거기가 가면 또 0.84배까지 떨어지니까 거기서는 또 무서워할 때는 아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지금 또 2,500 거의 왔으니까 이게 또 2,300은 또 멀어 보이잖아요. 사실 200포인트면 또 금방인가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간다고 해서 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 그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의 올해 이제 코스피 밴드는 뭐냐면 저번 12월에 와서도 그 소장님이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예. 우리 회사 당사뷰가 뭐냐. 예, 그러니까 예. 그때는 뭐 대부분 상저하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때 되게 좀 상고하고라 그래서 쟤네 뭐야 이렇게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저희는 상고하고고 상고하고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계단식 있죠. 제가 지금 여기 계단 그려놨잖아요. 계단 뭐냐면 저점 고점이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 저 내려가는 계단 아닌가요? 아니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요. 예. 그래서 1분기보단 2분기가 좀 더 높고 2분기보단 3분기가 더 높고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하고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제 아직까지 경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PBR 밸류를 높게는 못 줘요. 그래서 밴드를 잡은 게 아까 말씀드린 저점을 0.84배니까 0.85배에서 0.95배 정도. 0.95배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수출 증가율이 저점 통과할 때 이걸 상반기로 봐요. 그래서 0.85배하고 0.95배인데
이 올해 1분기에 PBR 한 배가 한 그 2,731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상반기 저점은 2,321 그리고 고점은 2,640 정도. 요 정도로 저희가 이제 2분기까지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당연히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PBR이 그 BPS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는 2,881이 이제 PBR 한 배거든요. 근데 왜 PBR이 한 배까지 올라가냐고 보냐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ROE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엔 0.9배에서 한 배 정도. 근데 저 한 배를 넘으려면요.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좀 쇼킹한 사건. 정말 뭐 물가가 엄청 더 떨어지든가 아니면 주주 환원을 진짜 다 세게 해주든가. 전쟁 끝나든가. 전쟁 끝나든 네. 그러면 한 배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거기까지 아직은 모르니까 네.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배 정도. 그러면서 앞서서 우리나라 뭐 주주 환원에 관한 내용도 말씀하시면서 그 6월달에 MSCI 선진지수 편입국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다면 네. 지수가 또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어떤 그건 이제 조건이 외국인들 매수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편입하고 나서 1년 동안 검증을 한대요. 되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내년 6월이죠. 내년 6월에 결정이 만약에 나면 1년 동안은 또 약간 유예 기간이 있어요. 준비 기간. 그 실제 편입은 2년 후거든요. 그 2025년. 네, 2년, 5년인데 근데 그게 되면 왜 좋냐면 이 액티브가 먼저 들어가요. 이게 이 포지션을 먼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MSCI 추종하는 펀드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펀드가 미리 다 담아놓는데요. 리밸런싱을 조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수요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MSCI 선진주 들어가면 이제 밸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올해 6월에 그게 결정된다면 이것도 뭐 파랑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 지금 정부가 되게 금융위가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외국인들 그리고 다음 주엔가 아마 그거 발표할 거 외환시장 자유화인가요? 뭐 그거 아마 네. 다음 주에 아마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환시장 자유화? 자유화가 아니라 그 제도 개선 맞아요. 제도 시간 개선. 넓히고. 그 거기 새벽 2시까지. 네. 새벽 2시까지 하는 걸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저 원화 네, 달러원 거래가 우리나라 왜냐면 지금 영국인가요? 거기 그 시간대에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한 그래요? 2시까지는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요청이 좀 외국인들이 있었나 봐요. 런던 마감 시간대까지는 해줘야 거기 된다. 그래서 아마 2시까지 하는 거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발표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각 딜링룸에 또 야근해야 되는 시간의 근무수당. 어? 시간의 근무수당. 뭔 시간에 근무수당이 그거는 낮에 자고 밤에 일해야지 뭐 하루 돈 버는 일인데 해야죠. 그래 아니, 맨날 그거는- 귀가 빨갛죠. 네?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귀가 맨날 빨갛지. 이번 주 힘들었습니다. 너무 집중하느라고 컨디션이 좀 난조를 보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뭐 얼굴에는 보니까 돈 번 티가 줄줄. 아이, 힘든 에이, 티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저 표에 보니까 네. 금년 4분기 0.95배 저 숫자가 가장 그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레벨하고 근접하네요. 2,737이요? 그 금방. 아, 그 금방이요. 일단 뭐 지금 봐서는 당장 내일 2,500 다음 주 월요일 2,500부터가 급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하신 염이사님 시나리오 대로고 하다면은 그래 되고 그게 또 자연스럽지 뭐. 근데 작년, 저희도 이제 작년 저희도 연말에 맞아요. 대부분의 정권사들이 얘기했던 2,600은 당연히 틀리는 거고 네. 더 올라가지고 늘 그러는 거 아니야? 그 틀리라고 전망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다 거의 다 상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 야 그래도 상고하고는 진짜 용감하다. 네, 진짜 용감했죠. 그나마 저는. 저 며칠 전에 박정현 부장은 상고하몰 그러더만. 모른다. 하는 거를. 상반기는 그래도 본데. 긍정적인 말씀을 그렇지 하셨죠. 그렇지. 그래 맞아요. 몰빵인 줄 알았어요. 하반기 하반기는 몰빵. 상고합. 예. 근데 이제 저희 상고하고는 뭐 정말 엄청 센 상고하고가 아니라 음. 천천히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르면서 갈 거예요. 아마 조금씩 한 번씩 또 눌러주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진 말자. 그리고 저희 이제 2,500 넘으면서부터는 1분기 이제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목표치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 저 우리 PD님께서 저 방금 상고하고 계단식 상승 저 슬라이더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래 지금 우리 두 달에 한 번씩 연성훈 이사 나오시면은 우리 김 대표도 같이 이제 합석해서 그걸 하면은 뭔가
옆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진짜 염의사가 땀을 뻘뻘 흘릴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고작 거둔 드립이 저 내려가는 계단이 무슨 놈의 차트가 왼쪽으로 그려지는 차트가 어디 있어요? 저 계단을 보고 저 계단을 보고 어떻게 내려가는 계단을 생각을 해? 제 입장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보이죠. 네. 이해해 주세요. 뭐라도 더 드립 던질 거 없나 싶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경청하시는 건 네. 염의사님의 의견에 거의 뭐 동감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유, 당연히 의견이신가요?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예. 재평가를 위해서. 재평가를. 그게 뭐가 중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 저 흐름 보게 되면 지금 포커스가 다 코스피에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죠. 예. 네. 코스닥도 잘 보시면 엄청난 변화가. 코스닥. 근데 오히려 지금은 코스닥이 더 좋더라고요. 네. 오히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코스닥 지수 한번 펼쳐 보시면은 우리 또 차티스트님께서 그런 거 잘하시지 않습니까? 다음번엔 화요일에는 코스닥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넥타이 메고 올게요 제가. 오케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당사 의견 좀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좀 해드릴 거는 그럼 이제 어떤 거 좀 보면 좋을까 이제 실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네.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 요거는 뭐 한번 그냥 예시예요 예시인데 몇 가지 좀 아이디어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제 다들 포트를 짜실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리쇼어링이죠 이제 제조업 그 공급망 예. 재편하는 거 중국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는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대선에서 공화당이 되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차피 뭐 내년까지 임기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건 이제 많이들 아시죠.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2차 전지, 요새 뭐 또 굴삭기, 뭐 강관, 또 태양광 풍력은 뭐 기본이고 여기 요새 또 리사이클링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 요게 그래도 저는 좀 가장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이쪽 아이디어 같아서 이쪽이 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뭐 많이들 얘기해 주신 게 역시 올해는 중국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회복될 때 좋아지는 게 뭐 당연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뭐 철강 금속, 그다음에 이제 화학도 좀 괜찮고요. 요새 스판덱스 쪽이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는 뭐냐면 한알령 결국엔 좀 해제되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요새 진짜 엔토즈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좋죠. 예. 예.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콘서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한번 열어주지 않을까. 근데 물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배당주들도 왜 요걸 좀 보셔야 되냐면 올해 연초에 1월에 제일 셌던 섹터가 의외로 은행주였어요. 그렇죠.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거 건드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당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금 많은 기업들 이거 다 보험, 카드, 리츠, 통신 뭐 그다음에 왜 우자로 적어놨냐면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가 네. 배당 수익률이 7%가 넘더라고요. 배당 수익률만.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제 배당 주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지주사들도 마찬가지로 네. 이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은 뭐냐면 비중은 좀 적지만 약달러잖아요. 근데 약달러 수혜주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저도 사실 항공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별로 왜냐면 여기가 너무 막 부채도 많고. 근데 요새 LCC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건 명확하잖아요. 방향성은. 그렇죠. 지금 해외여행 뭐 다들 가시고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유일하게 못한 게 사실은 해외여행이거든요. 다른 건 다 해봤는데 근데 어디 가죠? 다 일본 아니면 동남아 가거든요. 유럽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보다는 저비용항공사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또 요즘 LCC가 유망한 데는 우리 차영조 소장도 한몫했어요. 아 그래요? 왜요? 그동안에 해외여행을 가면서 네. 좀 싸게 비행기 타고 가려고 LCC를 하려 하다가도 아. 야 그래도 비행하면 저 해외여행 가면서 이거 써는 기내식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LCC는 안 되잖아 했는데 우리 차 소장이 연합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기내식 먹을 수 있다. 기내식 먹을 수 네, 있다. 미리 신청하면 된다. 라는 정보를 주셨죠. 아, 그 그래요? 엄청난 꿀팁을 갖다가 우리가 연합인포맥스 라이브에서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근데 이거는 내 읽어드려야겠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 가운데 진짜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는 이 컨텐츠를 다 기억하셔. 아르고스님이 네이버 카카카 은정 앵커님 쪼시던데 어째 기간이 제일 많이 사나? 팔았답니다 아르고스님. 아, 종종 몇몇 분들이 제가 아직도 왜요? 네이버가 있는지를 여쭤보시는데 제가 기가 막히게 FOMC 전날 팔았거든요. 이런.
저는 안 되나 봐요. 어떻게 해요? 수익률 좀 어떻게 좀 올려주세요. 아야. 네이버가 오늘 아깝다. 네이버가 챗 GPT를 이걸 붙여버려가지고 더갈 것 같죠. 또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야 아니, 이거 그건 재밌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저 20만 원 뭐, 깨지면 들어가고 싶은데 안 챗 깰 것 GPT 같아서. 상용화하겠다고 오늘. 상용화하겠다? 네, 오늘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네. 그 IR 할 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기관한테 먹힌 거죠. 그렇죠. 요새 챗 GPT가 오늘 보니까 신문에 챗 GPT 사용자가 1억 명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2달 만에 1억 명이면. 그러니까 이게 2달 만에 1억 명이면 역대 뭐 역대 최대죠. 인스타그램이고 뭐고 다 못 쫓아오는 거 아니야? 못 쫓아오죠. 미리 말씀. 그 이런 얘기 필요 없고요. 예. 아니 그래 종목이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귀가 이게 팔랑팔랑팔랑. 예.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유료화가 들어갑니다. 유료화. 맞아요. 유료화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물론 앞으로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유료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뭐 7달러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우리 돈으로 한 3만 누가? 원쯤, 월 3만 원쯤. 챗 GPT에서 이게 뭐냐면 월. 네, 유료로. 네. 올 뭐냐면은 회의에 들어가는데 챗 GPT를 딱 켜놓잖아요. 그러면 요약 정리를 해줘요. 네?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회의 내용을요? 회의 내용을요. 그 정도까지 돼요? 발달 이 정도 무슨 회의 내용을?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하는 그 내용을요? 쭉 정리했다가 딱 압축해서 나옵니다. 이게 7달러입니다. 이 정도까지 와 있어 지금 저희 세계가. 그러니까 그거는 AI 가지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변화가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만 그냥 저 테마주 저런 산업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다. 이런 거를 살짝 그냥 네. 네. 내가 혼날만 해. 아닙니다. 아니, 뭐라고 제가 하실- 어떻게 뭐라고 하실 혼날만 해. 제가 양보 입고 와서 그냥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네, 혼날만 해. 맞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한번 그냥 설명해드렸고 이제 그 중에 좀 몇 개만 그냥 아이디어. 요새 이제 챗 GPT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근데 이제 챗 GPT 사실 뭐 솔트룩스니 코난 그거 지금 사긴 너무 힘들고 솔직히 400% 올랐더라고요. 2달 만에. 그런데 그거- 지금 프리우서 하이넬님은 대신 영어로만 될 겁니다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 당연히 그렇죠. 지금은 한글 확장. 아직 한글은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 챗 GPT랑 이제 유사한 네. 이제 한글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그래 같아요. 이제 회의 요약해서 이제 영어로 쫙 하면 또 이제 제리 형은 또 구글 번역기 돌리겠네. 그렇죠. 파파고가 있으니까. 바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게 상용화 되면 저희가 좀 걱정이 돼요. 저희 내용들 그대로 돌리게 되면 요약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내용. 그렇죠. 이렇게 긴 1시간 동안을 요약으로 딱 압축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할 거예요 아마 저희 거는. 드립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지난 화요일 그 같으면 그거밖에 없지. 좌광우도. 좌광우도랑 눈이 무엇인가? 왼쪽에서면 광우고 오른쪽에서면 도다리다 그거밖에 네. 요약되는 게 없지. 이게 무슨 경제 방송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여미사 또 안 나오실라 할라. 이런 죄송합니다. 저 잘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챗 GPT 하면 뭐 역시 이게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그쵸.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거기 서버에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 칩 들어가거든요. A100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칩인데 여기에 그 SK 하이닉스의 HBM3라는 반도체가 들어가요.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연산을 도와줘야 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아니냐. 그래서 요새 네. 엔비디아가 뜬다고 봐도 되나요? 네, 엔비디아가 그래서 좀 많이 갔고요. 네, 하이닉스는 아직은 이제 메모리 업황이 좌지우지 되지만 요 HBM3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HBM이거든요. 하이 브로드밴드 이 메모리라고 하이 밴드위드 네. 그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원래 D램은 이게 채널이 되게 좁아요. 이 통로가 좁아요. 그래서 이걸 좀 넓혀주면 성능이 올라가는데 요 하이 밴드위드는 이제 채널을 넓혀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층으로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거. 예. 요거를 아파트처럼 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성능이 굉장히 하나 쌓는 것보단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에 훨씬 많이 살잖아요. 네,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거는 한번 이제 제가 뭐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겹쳐놓으면 열은 안 나고요. 네? 열 안 나요? 열이요? 그래서 그런 아.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후공정 기술이 들어가요. 이런 거 이제 그 열 발산 안 하게. 기술을 이해하기 시작하셨네요. 우리. 맞아요. 그런 게 좁아지면 네. 문제가 생겨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검사 장비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요 틈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HBM이에요. 요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갖고 온 거예요. D램들이 이렇게 쌓인 거고
기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비아울이 뭐냐면은 이 구멍을 뚫어요. 뚫어가지고 이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장비 회사들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반도체 후공정에 연결이 되고 칩넷이 뭐냐면 이 메모리랑 CPU로 연결해 버린 거예요. 요거를 서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판에다가 이걸 그냥 같이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효율이 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쓰임새가 더 많아지니까 여기 관련된 밸류 체인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뭐 기업 얘기는 어쨌든 여기선 저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피팅 은정 씨. 네. 네. 볼까요? 한번? 아니요, 지금 저 여미사께서는 저 기업 얘기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은정 씨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 제가 물어봐야 되죠. 저도 하나 합니다. 저도 이제 좀 비싸게 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 종목 이거 이 종목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제 좀 레벨업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궁금해요, 여미사님. 어떤 기업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 SK 하이닉스는 좀 무겁고. 이 AK 하이닉스가 이걸 만드는 거고 네네. 여기 들어가는 이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후공정 회사들. 그냥 뭐 기업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들 보면 네. 한미반도체 있고 한미반도체가 요 비아울 요걸 하는 거고 구멍 요걸 뚫는 거? 아니 구멍 뚫는 거 말고 연결. 네네. 예, 그거를 이제 본딩이라 그래요. 예, 본딩 장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 구멍 뚫는 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 드릴로 이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요. 레이저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영어로 펀칭? 아닌가? 펀칭인가 드릴러라 그래요. 드릴러. 홀. 드릴러. 홀. 네. 예. 이제 넘어가시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거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 요게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틈이 굉장히 미세해요. 지금 확대해서 저렇지 네, 뭐 아주 굉장히 미세요. 그래서 예. 저런 거 이제 골라내려면 원자현미경 같은 거, 파크 시스템즈 이런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한두 개는 아니고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게 생기면 우리나라 이제 이 후공정 생태계가 좀 커지니까 한번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사실. 그렇죠. 예, 제가 했던 얘기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팅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기업인지 뭐 제가 언급 안 드려도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요새 피팅이 좀 시들시들했잖아요. 한참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도 이게 피팅이 이제 관이음새죠.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가는 파이프를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하려면 얘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간 휘어지는 모양 이렇게 된 건데 요게 이제 LNG 플랜트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건데 결국 이제 요 세 개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에너지를 시추하죠. 맨 왼쪽에 업스트림. 시추한 다음에 이걸 어디로 보내요? 배에 실어요. 운송을 해야죠. 예,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은 이제 저기 발전소나 이런 필요한 데 정유. 뿌려주는 거죠. 정유. 요 구간마다 이제 저런 피팅들이 들어갑니다. 이걸 운송을 할 때.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시스템으로 됐다. 그래서 원유 천연가스 이쪽에 좀 연동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피팅 수요가 왜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냐면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EU가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을 금지할 거예요. 그쵸.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LNG 수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도 지금 LNG 인프라 지금 유럽도 지금 독일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하신 분들이 저유가 감이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다른 문제죠. 왜냐면 예. 근데 이제 저유가가 쉽지 않은 게 바이든이 요새 미국 에너지 기업들 있잖아요. 뭐 쉐브론 이런 데다가 압박을 좀 해요. 제발 좀 투자 좀 해라. 근데 투자를 안 해요. 배당만 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주판 굴려보니까 이거 어차피 사양 산업이거든요. 원유는. 그죠? 이제 몇 년 후면 시들시들 할 텐데 여기다 돈 투자해가지고 잘못해서 회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무슨 당근책 주냐면 그럼 내가 $70에 사줄게. 이것만 좀 계속 그 셰일오일 좀 이것만 계속 시추를 해라. 네. $70 정도 구매하면 이익은 나요. 전략 비축에 사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유가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최근에 기업 보고서에서 IR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올해 축소예요, 살짝. 예, KPI에서 축소하는데 축소하는데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유가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 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하단이 지금 여기가 바이든이 이걸 유가 하단을 지금 아예 자기가 딱 불러버렸어요. 네. $70로 여기서 매입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유가 가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나라 조선사 지금 LNG 수주 많이 한 거 아실 거고 중동에 요새 플랜트 투자 많이 하고 그리고 요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긴 한데 해양 플랜트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이번에 삼성중공업도 해양 플랜트 작년인가 한번 했잖아요. 거의 다 나갔던데요. 네. 근데 해양 플랜트가 의외로 탄소 배출량이 적어드렸는데 굉장히 낮아요.
배출량이.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 유가도 43달러밖에 안 됩니다. 경쟁력이 좀 있어요. 옛날엔 되게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네. 해양 플랜트도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한번 피팅 쪽도. 저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예. 샤인 프로젝트. 아, 샤인 네, 구조입니다. 구조. 구조. 네. 그것도 얼마나 있죠. 들어가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피팅도 네. 좀 전방이 워낙 지금 그렇죠. 좋기 때문에 네. 괜찮다. 그리고 이제 요건 저희 당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리사이클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사용하는 흔히, 예, 거? 재사용. 흔히 네. 폐배터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맨 왼쪽에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보이시죠? 여기 전기차에 쓰이는 금속 수요고요. 여기 내연기관차 구리만 봐도 2배. 22에서 53kg.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원전, 화석연료죠. 이쪽은. 네. 근데 구리만 봐도 1150에서 8000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신재생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야 되니까 2030년까지.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업금속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요새 뭐 저기 구리가 어디죠? 칠레? 네, 칠레. 칠레나 이런 데 전국이 되게 불안한데 네. 거기서 뭘 하냐면 거기 구리광산 많잖아요. 구리광산에다가 굉장한 세금을 매기려고 그래요. 그럼 구리광산 오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 줄여보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이거 만들어봐야 그냥 전구로 다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뭐 페루 같은 데도 좀 전국이 좀 불안하고. 근데 이런 데가 왜 그러냐면은 생산을 지금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못 늘려요. 왜요? 생산을. 아, 그 전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 정치적인 네. 이슈 때문에. 네. 또 자원 민족주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거 재활용해야죠. 요 노트북 요거 파쇄해가지고 이거 멀쩡한 거 파쇄하면 안 되는데 버리는 것들 있죠. 우리 그 옛날에 기억나요? 도시강산. 그렇죠. 도시강산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핸드폰도 다 여기에 재활용- 다 들어가 있어요. 금속들이. 금도 있습니다 이 안에. 요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네. 핸드폰 사셨네요? 아니고 새거? 벌써 2년 됐어요. 네, S22입니다. 23 아, 나온다. 21인가? 21. 아, 21. 한번 사실 때가 됐네요. 그러면 명함 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저 위에 있는 게 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위에 이제 색깔로 돼 있는 게 수요, 구리나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요게 리사이클링 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LS 자회사 중에 LS M&M 아시죠? 네. 옛날에 LS 니코동제. 네, 맞습니다.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요런 뭐 저도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공부는 안 해봤는데 요런 공정을 통해서 요런 그 금속을 빼내요. 저런 요런 공정들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냐면 요게 지금 당장 뭐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차피 산업금속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맨날 칠레에다가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하는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마 3월 14일 날 그 유럽 원자재법 있죠. 요거 발표 예정돼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유럽 내에서 원자재 조달해라. 그러니까 뭐 배터리 뭐 소재나 아니면 뭐 리튬.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폐배터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은 없어요. 뭐 이런 거 생산할 만한 그런 시설 자체가. 그러면 결국엔 폐배터리밖에 대안이 없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쪽 유럽 쪽에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리사이클링이 꼭 폐배터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도시강산이라든가 노트북을 뭐 파쇄해서 한다든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산업금속 이런 사업들을 하는 우리나라의 그 약간 리사이클링 업체들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계속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이에요. 저희 당사 자료에 나온 거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눈에 띄네요. 확 그냥. 에코프로. 네, 나머지는 여기 미국 기업도 좀 있어요. 미국도 네. 있고 저기 뭐 유미코는 굉장히 좀 유명한 유명하죠. 기업이죠. 예. 절대 저런 것 갖다가 지금 공부해서 유망하다고 해서 사놓고 한 뭐 몇 달이나 1년 못 기다리실 거 아니야. 1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분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큰 줄기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산업이 성장하는지. 우리가 거기서 자꾸 붙어 있어야지. 네. 역성장하는 산업에서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셔라. 저 자료 되게 좋은데요?
저희 당사의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료예요? 무료입니다. 저희 회사 계좌가 없어도 저희 회사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어. 저희 회사 그 리서치 자료는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 후보까지.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증권사들이 저도 이제 다른데 자료 좀 보고 싶으면 이게 다 계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긴 해야 대부분. 됩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있을 때 그 시황 갖다가 그렇게 올려서 누구나 들어와서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열리고 하게 했더니만 시건 다 읽고 나서 거래는 딴 데 가서 하시더만. 그럴 수, 안 되죠. 예. 그래. 그리고 이제 그다음 좀 아이디어는 뭐냐면 2차 전지가 뭐 올해는 큰 성과가 저는 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작년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옥석가리만 잘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성장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삼성 SDI 밸류체인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작년까지 LG 밸류체인이었거든요.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LG가 제일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 장비사, 소재사 다 거기가 다 사람들이 그쪽밖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 삼성을 선택을 안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투자도 제일 적게 하고. 근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얼마 전에 이 공시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계약단 했잖아요. 삼성으로부터. 그럼 삼성이 이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 한다는 저는 이 공시를 보고서 야 이제 드디어 삼성이 칼을 빼들었구나. 약간 이제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40조 우리나라 단일 회사 역사상 이렇게 큰 규모로 공급 계약 맺은 적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이런 투자가 좀 확대된다면 삼성에 관련된 그 배터리 회사들 있잖아요. 그 밸류체인 그 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요쪽이 요즘에 테슬라가 얼마 전에 양산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통형 배터리 4680인가? 네. 여기 지름 46mm, 그다음에 이 길이가 80mm. 요게 옛날에는 2680이었나요? 네. 2680은 좀 작은 거고 4680은 커요. 근데 이게 커지면 배터리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훨씬 더 밀도가 좋아지고요.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걸 이번에 만들었는데 삼성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 IR에서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의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 한번 신흥 SEC, 상신 EDP, TC 벌써 시스템 나왔네. 왜 이러셔?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감때 다 돼가지고요. 아 싸게 놀아 싸게 놀아. 그 좀 조금만 기다렸으면 내가 물어볼 참이었는데. 다 그럴 거 눈빛을 보니까 예. 그 앉아가지고 그 무도동 임금 받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던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은 네.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이라고 봐도 노코멘트입니다. 되는 거예요? 관련주만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 왜냐면 삼성 밸류체인이 되게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까지요? 왜냐면 LG가 너무 투자하는데 삼성이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저라고 해도 LG 걸 투자하지 삼성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연초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LG 밸류체인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러면 좀 반대로 봐도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되게 좀 부진했어요. 그쵸. 맞아요. 이제 실적도 막 그렇고. 우리 삼성이 움직여 그러면서 이제 막 고개를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빅픽처 그려가면서 이렇게 종목 추천이나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여쭤본 거예요. 네, 네.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어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네. 나머지 좀 진도 빼고 요새 이제 증권사 STO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토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증권형 토큰. 네, 네. 증권형 토큰. 근데 이게 사실 증권주한테 굉장한 좀 호재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맨날 이제 주식시장 안 좋으면 주가 빠지고 네. 거래대금 연동이 많이 되고 또 부동산까지 PF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 STO가 결국 제도권에서 이제 매매하라는 거잖아요. 이 쪼개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근데 제가 제일 크게 보는 건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이게 엄청 크거든요, 시장이. 여기 제가 적어드렸는데 코스피 시총이 2,000조인데 상업용 부동산이 5,000조예요. 호. 금액 자체가. 근데 이걸 다 한다는 건 아닌데 이걸 쪼개서 이제 우리가 증권사 이 시스템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세한 내용은 어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아, 주시면. 어제 하셨구나. 네. 제가 한 건 아니. 예. 그래서 증권사들도 한번 좀 주목해볼 시기가 좀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의 먹거리가 생겨버렸거든요. 먹거리가 생겼다. 예. 지금 저기서 지금 우리 또 여미사께서 친절하게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에 나오신다고 연합뉴스 경제TV 인포맥스 라이브로 조각 투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하는 것들이 하나의 컨텐츠인데 네. 이게 만약에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NFT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도권 안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못 하잖아요. 검증도 안 돼 있고 음. 그리고 누가 또 사기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컨텐츠를 하나의 그 토큰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방송 괜찮았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팔고. 이거 괜찮았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이제 그런 형태예요. 컨텐츠 약간의. 보완을 하게 되면 네. 여기서 항상 그게 달려야 됩니다. 뎁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뎁스. 이게 뭐냐면 수익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각 투자가 하는 게 대부분이 리셀이 나옵니다. 리셀. 네, 그러니까 모아서 했다가 판매가 돼야 이제 수익이 또 하나 얹혀지죠. 그렇겠죠. 요게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수익 활동이 있어야 토큰의 개념이 수익형 증권의 토큰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증권형 토큰 하면 최근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아니라 증권사 쪽으로 보라는 증권사가 말씀이시죠? 이거 아예 증권사한테 허용을 해줘 버린 거예요. 발행과 유통이 분리가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보시면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키움증권이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거기가 이제 뮤직하우 아시죠? 네. 음원 저작권. 거기랑 이제 손잡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거래할 수 있게끔.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LCC 저비용항공사. 결국에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여행 못 갔는데 갈 수밖에 없고 공급도 저는 좀 사실 공급이 는 줄 알았는데 공급이 줄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려면 항공권 굉장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이 저비용 항공사인데 싸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비용, 그 환율까지 급나가고 환율하고 유가 떨어지면 사실 이거 당연히 좋잖아요. 항공사들한테. 그래서 이게 근데 보시면 이게 그래프인데 이게 국제선 여객 추이예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이게 올해 내내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다 가려고 지금 다 맘먹고 계시잖아요. 틈만 나면. 예. 돈 벌어야 가죠. 주식해서 돈 벌면 이제 가야. 예. 내년에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또 밝게 얘기하세요. 아유. 그래서 네네. 한번 이제 요거는 뭐 저도 이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린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다 공통점은 이제 좀 새롭게 좀 이런 것들이 열리니까 한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네, 됐나요? 시간이 좀 된 거예요. 자. 네. 오늘 엄청난 얘기. 총평을 한번 해요. 빵이야.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미사님 오셔서 하는 얘기들이 쭉 이제 섹터 얘기로 쫙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뒤늦어도 뭐 여미사님 하시는 얘기가 한 2, 3개월 뒤에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실 때는 좀 떠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이런 거 이베스트 투자증권 가서 다운 받으시고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공부하세요. 네.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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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자. 그래요. 우리 지금 연미사님도 지금 주식 투자하실 수가 없는 없죠. 위치죠.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눈에 막 들어오는데 막 날아가고 본인은 못 잡고 있거나 뭐 할 수도 없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나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본업에 충실하셔야 네, 죠 전혀 뭐 현금 아니, 그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이거 유튜브 하기 전부터도 저희 회사 이제 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다 보니까 좀 회사 내부 이제 원래 법적으로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회사 컴플라이언스에서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혹시 사고 날까봐. 사고 날까봐. 고객한테 그러니까 추천하기 전에 미리 사놓고 그럴까봐 이제 그래서 못하고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아예 이제 금감원에서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나오시면 편하게. 네?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 그 다른 분봉 매매도 하시고 분봉매매도. 네, 하루에 막 3, 40번 매매하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딴지를 안 거시는 건 지금 오늘 여미사님의 말씀이 충분히 유익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그럼요. 저희 지금 제가 시청하신 이제 분들 김민수 대표가 딱 좋아할 만한 것만 제가 항상 생각을 해요. 이거 가져오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너무 좋아요. 너무 다시 보기를 의식하시는구나. 의식을 하고 네네. 옵니다.
하시면서 종목 찾기를 좀 해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민사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달 뒤에 또 나오실 거죠? 네, 2달 후에 뵙도록. 네. 그때면 3월인가요? 네, 3월에 이제 봄에 또 나오겠네요. 네, 꽃피는 3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계속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고요. 염승환 EBS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